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문제인 결측치 처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측치는 데이터에 빈칸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분석 결과의 정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부터 고급 대체 기법까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총 10가지입니다. 첫째, 결측치가 무엇인지 기본 개념부터 알아봅니다. 둘째, 행삭제 전략과 셋째, 열 삭제 전략을 살펴보고요. 넷째부터 여섯째까지는 평균값 대체, 중앙값과 최빈값 대체, 전방 채우기와 후방 채우기 같은 기본 대체법을 다룹니다. 일곱째와 여덟째에서는 KNN 대체와 다중 대체 같은 고급 기법을 배우고 아홉째에서는 결측치 패턴 분석, 마지막으로 상황별 최적 전략 선택 가이드를 정리하겠습니다. 결측치란 무엇일까요? 결측치는 데이터셋에서 값이 누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의 오류, 센서 고장, 사용자의 응답 거부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주로 nen, none, 빈 문자열 형태로 나타납니다. 결측치를 그대로 두면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고 머신러닝 모델은 학습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측치 처리는 데이터 분석의 필수 과정입니다. 그럼 실제로 결측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코드로 보겠습니다. 판다스의 이스널 메서드를 사용하면 각 셀이 결측치인지 불리언 값으로 반환합니다. 여기에 sum을 붙이면 열별 결측치 개수를 세고 min,을 곱하면 결측치 비율을 백분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데이터 프레임 전체의 결측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행삭제입니다. 결측치가 포함된 행 전체를 제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데이터가 충분하고 결측치 비율이 낮을 때, 보통 5% 미만일 때 적합합니다. 파이썬의 드라너 메서드를 사용하는데 이 방법의 장점은 구현이 매우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므로 데이터셋이 작을 때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행 삭제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너를 기본으로 호출하면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는 행을 모두 제거합니다. how 파라미터를 올로 설정하면 모든 값이 결측치인 행만 삭제됩니다. 서브세트 파라미터로 특정 열을 기준으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와 삭제 후 데이터의 행수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열 삭제입니다. 특정 컬럼의 결측치 비율이 매우 높을 때, 보통 50% 이상이면 해당 열 자체를 제거합니다.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분석에 불필요한 열일 때도 이 방법을 고려합니다. 행삭제와 달리 열삭제는 다른 열의 데이터는 그대로 보존하므로 불필요한 열만 정리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평균값 대체입니다. 수치형 데이터에서 결측치를 해당 열의 평균값으로 채우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구현이 간단하고 직관적이지만 이상치가 많은 데이터에서는 평균이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까울 때 가장 효과적이며 간단한 분석이나 프로토타입 제작에 적합합니다. 평균값 대체의 코드를 보겠습니다. 필러 메서드의 평균값이나 중앙값을 전달하여 결측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키트런의 심플림퓨터를 사용하면 스트래터지 파라미터를 민으로 설정하여 평균값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심플림퓨터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 통합하기 좋아서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중앙값과 최빈값 대체입니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정렬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으로 이상치의 영향을 받지 않아 데이터가 치우쳐 있을 때 평균보다 낮습니다. 최빈값은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값으로 범주형 데이터의 결측치를 채울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별이나 직업 같은 범주형 열의 결측치는 최빈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전방 채우기와 후방 채우기입니다. 이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전방 채우기는 이전 시점의 값을 그대로 가져와 채우고 후방 채우기는 다음 시점의 값으로 채웁니다. 주식 가격이나 날씨 데이터처럼 시간에 따른 연속성이 중요한 데이터에서 효과적입니다. 인터폴레이트 메서드를 사용하면 선형 보관도 가능합니다. 전방 채우기와 후방 채우기의 코드를 보겠습니다. 필러, 내 메서드 파라미터에 P를 전달하면 전방 채우기, 부P를 전달하면 후방 채우기가 적용됩니다. 리미트 파라미터로 연속으로 채울 최대 개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미트를 2로 설정하면 연속된 결측치를 최대 2개까지만 채웁니다. 인터폴레이트를 사용하면 두 값 사이를 선형으로 보관하여 더 자연스러운 값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KNN 대체입니다.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의 값으로 결측치를 채웁니다. 주변 K개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거리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을 계산합니다. 데이터 간에 의미 있는 패턴이 존재할 때 단순 평균 대체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K값 설정과 거리 측정 방식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KNN 대체의 코드를 보겠습니다. 사이키트런의 KNN 임퓨터를 사용합니다. nNeighbors를 5로 설정하면 가장 가까운 5개의 이웃을 기준으로 결측치를 대체합니다. 수치형 열만 선택하여 피트 트랜스포엄을 호출하면 됩니다. KNN 대체는 데이터의 패턴을 활용하므로 단순한 통계값 대체보다 더 현실적인 값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클 때는 연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일곱 번째 전략은 다중 대체입니다. 하나의 값이 아닌 여러 개의 가능한 값을 생성하는 고급 기법으로 MICE 알고리즘이 대표적입니다. 각 대체값은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므로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대체된 데이터셋에서 각각 분석을 수행한 후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합니다. 다중 대체의 코드를 보겠습니다. 사이키트런의 이터레이티브 임퓨터를 사용합니다. 베이이절리지 추정기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결측치를 예측하고 대체합니다. 맥스이테어를 10으로 설정하면 열별로 10번 반복하여 대체값을 정교하게 조정합니다. 이 방법은 통계적으로 엄밀하며 결측치가 많은 데이터셋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연산 시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결측치 패턴 분석입니다. 결측치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 무작위 결측은 어떤 패턴 없이 무작위로 발생한 경우이고, 무작위 결측은 관측된 다른 변수에 의해 결측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비무작위 결측은 결측치 자체의 값에 의해 결측이 발생하는 경우로 가장 처리가 까다롭습니다. 미싱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결측치 패턴을 시각화하여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측치 처리 전략 선택 가이드를 정리하겠습니다. 결측치 비율이 5% 미만이면 행삭제를 고려하고 5%에서 30% 사이는 대체 방법을 적용합니다. 30% 이상이면 해당 열 제거를 검토합니다. 또한 데이터 크기, 분석 목적, 결측치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방법을 비교해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결측치 처리 전략을 마스터하여 데이터 분석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측치 처리 전략 완벽 가이드를 함께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삭제 전략부터 KNN 대체, 다중 대체 같은 고급 기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에서 만나는 결측치도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분석의 품질을 높이는 첫걸음, 결측치 처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더 많은 데이터 분석 팁은 코드덱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